약간 날벼락 같은 소식일 수 있는데요. 자동차 시장이 지금 초비상사태라고 합니다. 이미 몇 개월 전부터 예측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예방한다고 달라질 것도 없고 차주들만 아쉬운 그런 현상이거든요. 문제는 자동차 산업에도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주말 특근도 중단되고 있고 가장 먼저 피해를 받기 시작한 브랜드는 제네시스라고 합니다. 판매량이 무려 작년 12월 대비 40% 넘게 빠졌는데 대기 중인 차주들한테는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그냥 계약 취소가 아니라 주일 취소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합니다. 이건 사실 작년부터 예측되어 왔던 현상입니다. 저희 채널에서도 자주 다뤘던 주제인데 고금리, 원달러 환율, 휴고 대란 이런 게 동시에 엮이면서 자동차 시장에 한파가 찾아올 거라고 했잖아요. 대기 기간이 고금리 영향으로 인한 계약 취소랑 맞물리면서 줄어들고 대기 기간은 줄어든다고 해도 판매량이 급증할 거라는 기대는 안 하는 게 좋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현실이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현 상황이 어떤지를 먼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대기 기간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1월에 계약했을 때랑 2월에 계약했을 때 대기 기간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를 나타낸 자료입니다. 10개월 이상이던 그랜저는 2개월 정도가 줄었고 9개월 이상이던 투싼은 5개월로 줄었습니다. K5, 스포티지, 소렌토 이런 차들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봐야 할 건 판매량입니다. 판매량이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G80만 보면 내수 판매량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00대 정도 줄었습니다. 브랜드별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랑 기아도 보면 지난 12월 판매량이 5만 대를 넘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1월 판매량은 현대차가 4만 3천 대, 기아는 3만 8천 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가장 심각한 건 역시 제네시스입니다. 1만 5천 대가 넘던 판매량이 무려 8,300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백분율로 따지면 44%나 감소한 거죠. 이것 때문에 지금 현대차는 어떤 상황이냐면 아예 주말 특근이 취소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불과 반년 만에 분위기가 완전 뒤집혔다는 거죠.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출고 대란 때문에 주말 특근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수요가 위축되면서 주말 특근을 취소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번에 현대차가 주말 특근을 취소한 게 울산 5공장 1라인이거든요. 여기서 생산하는 차가 G70, G80, G90입니다. 내수 판매 상황이 악화되니까 이제 특근까지는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거죠. 두 번째는 이게 다른 브랜드에도 영향이 갈 거냐 이겁니다. 사실 이건 묻지도 따질 필요도 없는 게 제네시스는 시작일 뿐입니다. 제네시스가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은 건 차 가격이 비싸기 때문이잖아요. 차 가격이 비싸다는 건 일시불로 차를 구매하지 않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소리거든요. 이건 곧 금리 영향을 받는 차주들이 다른 브랜드보다 많다는 거고 그래서 판매량 감소가 가장 먼저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이건 앞으로 현대기아차 같은 대중 브랜드뿐만 아니라 중고차 시장에도 영향이 갈 거고요. 이미 영향을 끼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금리 상태를 보면 심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게 GV70을 구매하게 되면 잡히는 금리거든요. 가장 높은 건 무려 15%에 달합니다. 이자만 15%를 내야 한다는 거죠. 10%를 넘는 건 이제 흔할 정도고 GV70뿐만 아니라 시장 평균치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10%를 넘는 걸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고요. 14%가 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이미 현대기아차한테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선납금 30%의 할부 기간은 60개월이라고 가정하면 그랜저는 지금 최고 10.9%까지 금리가 잡히고요. 카니발은 적게는 6%에서 많게는 10.9%까지 금리가 잡히고 있습니다. 이자만 10%를 넘게 내야 한다고 하는데 당연히 할부를 사는 사람들한테는 날벼락이죠. 카드사 할부 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G80을 36개월 할부를 산다고 가정했을 때 적게는 7.8%, 많게는 11.1%까지 금리가 잡히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은 신차 시장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중고차 시장도 보면 3월 거래 대수가 34만 대에 달하던 게 12월에는 28만 5천 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자동차 시장 상황은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보통 비싼 차들은 할부나 리스로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고금리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호화스러운 차를 부담 없이 타는 일도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 하고 이게 비싼 차를 시작으로 대중적인 차들까지 영향을 주기 시작했고 중고차 시장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수요 감소로 이어지기 시작했고 수요 감소로 자동차 산업 전체가 위축되기 시작하면서 경제에도 타격을 줄 거란 거죠. 세 번째는 앞으로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냐 이건데 이건 소비자 입장하고 기업 입장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이런 겁니다. 일단 지금 할부로 차를 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고요. 아주 일부는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건 시장 금리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딜러 역량도 영향을 주거든요. 만약에 계약서를 봤는데 금리도 낮고 선납금이나 잔존 가치 같은 걸 고려했을 때 조건이 괜찮아요. 캐피털사도 믿을만한 곳이에요. 그러면 그냥 사면 되고요. 문제는 이런 좋은 조건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이 계약 취소로 이어지고 있는 거고 통계로도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중고차 쪽도 비슷합니다. 이것도 사례가 그렇게 많진 않은데요. 개인 간 거래에서는 괜찮은 조건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지인이 있고 이 사람이 차를 계약했을 당시 금리가 굉장히 낮았어요. 리스 승계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말했던 조건들을 다 따져보고 계약할 당시 금리도 낮다면 이런 걸 승계받는 것도 나쁘지 않죠. 대신 이건 비싼 차들 기준이고요. 대중적인 차들은 그냥 기다렸다가 사는 게 가장 좋습니다. 기다린다고 이 사태가 언제 끝나는지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무리해서 사는 것보다는 기다리는 게 당연히 맞죠. 기업 입장에선 이 정도의 해결책도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물론 이건 소비자들한테도 영향을 주겠죠. 현대차그룹 기준으로만 봐도 답이 나옵니다. 현대기아차가 작년에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매출도 최대, 영업이익도 최대였다고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뭔가요? 작년에는 출고 대란이 있었고 이걸 적절하게 이용했다는 게 포인트죠. 여기에 원달러 환율이 올랐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출고 대란 때문에 수요가 몰려있는 상황에 회사 차원에서 차량 배정을 이익에 맞게 할 수 있었잖아요. 원달러 환율이 오르니까 100대 중 50대를 국내에 배정해야 하는데 아예 국내는 20대, 해외 시장에는 80대나 배정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똑같은 차를 팔아도 이익이 그만큼 많이 남으니까 이런 모든 조건이 맞물려서 최대 이익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내수 시장이 현대차의 판단으로 주춤했던 거잖아요. 내수가 주춤한 대신 해외 시장이 이득을 끌어온 거고요. 실제로 판매량을 보면 한국에서 2.5%가 감소하는 동안 미국은 1%밖에 줄지 않았고 유럽은 반대로 4.2%, 인도는 무려 17.5%가 늘었습니다. 이 덕에 전세계 판매량 3위가 확정될 수 있었던 거죠. 미국 시장도 판매량 총량 자체는 줄었지만 점유율은 10%대에 처음으로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전체 판매량이 줄어드는 와중에 대세라 불리는 친환경차 판매량이 늘었고 제네시스도 판매량이 늘었단 말이죠. 친환경차랑 제네시스는 특징이 뭔가요? 일반 내연기관 차보다 비싸다는 게 가장 크죠. 친환경차는 정부 보조금까지 받고 제네시스는 애초에 차 가격이 비싸니까 마진이 그만큼 많이 남는다고요. 이 덕에 이렇게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그래프가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즉 내수 시장을 해외 시장이 대체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올해는 좀 어렵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대차그룹이 최대 시장이 미국이라는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중국이 최대 시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착각이죠. 중국은 점유율을 일정 수준 이상 차지한다면 모를까 중국의 자국 브랜드 자체가 너무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에서도 다뤄드렸지만 사드 배치 문제 이후로 한국 제품 불매운동 영향도 아직 있고 여기에 중국 자국 브랜드 성장이 맞물리면서 현대기아차 판매량도 처참한 상황입니다. 당연히 생산량도 급감했고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 기댈 필요가 있는 건데 지금 미국 시장을 보면 어떤가요? IRA 때문에 친환경차 판매량이 어려워졌죠. 보조금만 1000만원 정도 손해를 본다고 하는데 영향력이 없는 게 이상하죠. 친환경차는 전기차만 있는 게 아니고 하이브리드 차들도 포함되잖아요. 정의선 회장이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을 면담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 혼자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있고 외교적인 성과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결론적으로 얻어내야 할 건 IRA 법안 자체를 유예시키는 겁니다. 가장 이상적인 건 우리가 FTA 관계에 있기도 하고 현대차그룹이 대규모 투자도 해줬으니까 우리만을 위한 법안 유예를 해주는 건데 다른 국가들 반발이 당연히 심할 거고 만약 그렇다면 중국 제품 비율만 따로 규제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IRA 취지 자체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거니까요. 현대차도 나름대로 대안을 찾고 있긴 합니다. 완성차를 현금 판매하는 게 아니라 리스 판매를 하는 거죠. 이게 그런데 수익성이 좋지 못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대차가 목표로 삼은 영업이익 증가와는 거리가 좀 있는 거죠. 현대차그룹은 애초에 리스는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꾸준히 줄여왔고 IRA 때문에 이걸 어쩔 수 없이 늘리겠다는 건데 이게 과연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 중에 리스 비중은 5%도 안 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적냐고요? 이건 당연한 거죠. 우리나라도 리스 계약은 비싼 차를 중심으로 합니다. 수입차도 토요타 정도 되는 차를 리스로 계약하는 사례가 거의 없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현대차를 리스로 계약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 거죠. 이게 그래서 어떻게 대처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지금 시장 상황을 봐서는 차 가격을 올리는 걸로 수익을 대체하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느 정도껏 올라야 하는데 그랜저도 그렇고 코나도 그렇고 거의 1000만원 가까이 올랐잖아요. 내수 시장은 이렇게 팔아도 잘 팔리기 때문에 괜찮지만 해외 시장은 가격 경쟁력이 치열하기도 하고 아무리 비싸도 적게 팔리면 그게 그걸 텐데 어느 방향이 맞다고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 더 답답하게 느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